특히 배우들에게 있어 하나의 역할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되곤 하죠. 그 중에서도 노출 연기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지만 때로는 그 한 장면으로 인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감한 선택으로 주목받고 이후 연기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여자 배우 시빈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10위 강한나. 강한나는 영화 순수의 시대 2001보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배우입니다. 당시 그녀는 막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었지만 이 작품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연기와 과감한 선택으로 업계와 대중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조선 초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권력과 욕망, 그리고 금지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강한나는 극중 주인공의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출연해 상당한 수위의 정사 장면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인답지 않게 안정된 감정 연기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캐릭터를 완성했고 단순한 노출이 아닌 극의 흐름에 맞는 감정 전달을 통해 영화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대중은 강한나를 단순한 신인 여배우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연기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왕은 사랑한다, 붉은 단심 등 사극 장르에서의 연기를 통해 시대극의 강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현대극인 한 사람만, 비질란테 등에서는 차분하고 감성적인 캐릭터를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강한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녀는 스크린 속 파격적인 이미지와는 또 다른 친근하고 매력적인 현실 속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순수의 시대는 강한나에게 있어 단순한 데뷔작이 아니라 연기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결정적인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단발성 이슈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전 중인 연기 활동의 첫 단추였던 셈이죠. 9위 이유영. 이유영은 간신 2001호를 통해 처음 대중 앞에 등장한 배우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을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욕망과 음모를 그린 시대극으로 이유영은 극중 궁중 여인 역할을 맡아 파격적인 장면을 소화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이유영은 연극 무대와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신인이었기에 간신에서의 대담한 연기 선택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노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물의 고통과 슬픔, 욕망과 체념을 섬세하게 담아낸 내면 연기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화 이후 그녀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배우로서 평가받기 시작했고 그해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공식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유영의 강점은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녀는 나의 마지막 사랑, 나를 기억해, 그 남자의 기억법, 보이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연이어 주연을 맡으며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감정을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내 연기의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그녀의 연기는 인위적이거나 과장되지 않고 현실감 있는 감정선으로 많은 관객에게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상업적인 작품과 더불어 독립영화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배우로서의 색깔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극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연기를 대하는 자세는 많은 평론가들과 영화인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유영의 간신 출연은 단순한 이슈 메이킹을 위한 선택이 아닌 진정한 연기자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일회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오며 깊이 있는 배우로 성장해왔습니다. 파리 이엘, 배우 이엘은 강렬한 분위기와 독보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아 온 인물입니다. 그녀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여준 과감한 노출 연기와 파격적인 캐릭터 선택이었지만 단지 자극적인 장면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인물의 서사와 감정을 정교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영화 내부자들 2015에서 보여준 연기는 단순한 섹시함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권력의 이면을 은밀하게 지배하는 인물로 등장해 대담한 노출 장면을 소화하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안정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신스틸러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엘이 보여준 연기는 여성의 몸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단지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인물로서 캐릭터의 입체감을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도깨비에서 보여준 지옥에서 온 여인 역할은 짧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화유기에서는 고혹적인 매력과 냉철한 이성을 동시에 갖춘 캐릭터를 연기하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평범한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이엘이라는 배우가 단순히 강렬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엘의 연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노출을 단순한 화제성으로 소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도 자극적인 장면을 연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몸의 노출이 아닌 감정의 노출에 더욱 집중한다는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엘은 어느 순간 등장해 이슈를 만든 배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시키며 캐릭터의 진심을 담는 연기자입니다. 그녀의 필모그래피에는 대담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며 그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엘은 지금도 노출 연기로 떡상한 여배우라는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와 서사를 주도하는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7위 김태리. 김태리는 영화 아가씨 이청 연중를 통해 단숨에 한국 영화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우입니다. 데뷔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인 그녀는 단 한 편의 작품으로 충무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 특유의 감각적이고 도발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으며, 김태리는 그 중심에서 내면의 변화가 뚜렷한 캐릭터를 맡아 파격적인 노출 연기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키라는 캐릭터는 단순한 하녀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태리는 수키의 순수함과 기민함, 그리고 점차 변화하는 감정성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극중 여성 간의 사랑을 다룬 장면은 상당한 수위의 노출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정적이고 몰입감 있는 감정 표현으로 구현되었으며, 김태리는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작품은 김태리에게 단지 화제성만을 안겨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그녀의 영희, 철학과 감정 전달 능력, 그리고 장르를 해석하는 감각적인 접근 방식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각인시켜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로 인해 그녀는 칸 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서도 주목받았으며,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후 김태리는 영화 1981,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5, 21 등 굵직한 작품에서 중심인물로 활약하며 자신이 단순히 한 번 떠오른 신예가 아니라 꾸준히 진화하는 연기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에서 맡은 고혜신 역은 시대적 아픔과 개인의 선택을 모두 안고 있는 입체적인 인물로, 김태리는 이 복잡한 캐릭터를 우아하면서도 강인하게 그려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25, 21에서는 20대 청춘의 사랑과 좌절, 성장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10, 30대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김태리는 파격적인 데뷔 이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출 장면을 연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 캐릭터의 감정과 진실을 전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단숨에 최고의 여배우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김태리는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스스로의 세계를 확장해 가는 배우이며, 단순히 대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캐릭터의 삶을 살아내는 연기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6위 전종서. 배우 전종서는 영화 버닝 2018을 통해 등장과 동시에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인물입니다.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작품 내내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관객을 사로잡았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잔상이 남는 배우로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버닝에서 그녀가 맡은 해미는 단순히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이끄는 상징적 인물로서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전종서는 이 역할을 통해 신비롭고 이질적인 분위기, 그리고 불안정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움과 무심함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관객이 인물의 내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기는 방식은 기존의 여배우 연기와는 다른 결을 보여주었죠. 특히 노출이 포함된 장면에서도 전종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감정의 흐름 안에서 매우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이 아닌 인물의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인 태도였고, 그 점이 많은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그녀는 영화 콜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을 연기하며 파격적인 캐릭터 변신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괴기하고 광기 어린 감정을 사실감 있게 연기해내며 천재적인 감정 표현자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으로는 할리우드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전종서는 단기간에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단지 그녀가 노출을 감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출을 이야기의 일부로 완벽히 통합해내는 몰입력과 태도에 있습니다. 관객은 그녀의 연기를 통해 그저 감상하는 것이 아닌 캐릭터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종서는 지금도 가장 독보적이고 진화하는 여배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5위 송지효. 송지효는 오랜 시간 동안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 친근하고 털털한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사실 그녀의 영화 커리어를 살펴보면 의외로 강렬한 도전과 변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영화 쌍화점 2008입니다. 이 영화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호위무사, 그리고 중전 사이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와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송지효는 이 작품에서 중전 역할을 맡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연기와 노출 장면으로 관객에게 강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송지효는 톱스타 조인성과 주지훈이라는 강한 남성 캐릭터들 사이에서 극의 중심을 잡는 인물로 등장하며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욕망의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영희는 단지 파격적인 외형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고통, 갈등, 그리고 인간적인 외로움까지 함께 담아내어 극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쌍화점 이후 송지효는 대중적으로는 예능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연기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며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여고괴담 3부터 성남황소, 침입자,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을 보여주었고, 캐릭터 역시도 단순한 여성상을 넘어서서 복합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예능 이미지와 배우로서의 이미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배우들은 예능에서 너무 익숙해지면 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송지효는 오히려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무기로 삼아 연기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화점은 송지효에게 있어 단순한 노출 연기의 상징이 아닌 배우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예쁜 배우라는 틀에서 벗어나 감정을 가진 여성, 욕망의 주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심인물로 성장했고, 지금까지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위 조여정. 조여정은 오랜 시간 동안 단아하고 고전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였습니다. 주로 로맨틱 드라마나 멜로 영화에서 청순하고 순수한 역할을 맡아오던 그녀는 영화 방자전 2000롬을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성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영화로, 조여정은 기존의 수동적인 춘향 캐릭터를 벗어나 욕망과 주체성을 동시에 가진 여성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방자전 속 조여정은 노출 수위가 높은 장면을 다수 소화해야 했지만 그녀는 단순히 외면적인 파격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내면에 설득력을 부여하며 여성의 욕망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면으로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에게 이미지 파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배우로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 이후 조여정의 행보입니다. 일회성 파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며 내면 중심의 서사와 심리극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여름의 판타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에서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맡아 사회적 단면과 계급적 무지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세계적인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여정은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진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99억의 여자에서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지닌 주인공을 연기하며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냈고 그녀의 영희 내공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조여정의 방자전 출연은 단순히 화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쌓아온 이미지를 해체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연기적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이 결정은 그녀의 커리어를 더 깊고 넓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3위 김옥빈. 배우 김옥빈은 항상 경계에서 빛나는 배우였습니다.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독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완성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작품이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 2009입니다.
이 작품은 흡혈귀라는 독특한 소재와 종교, 욕망, 죄의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결합한 심오한 영화입니다. 김옥빈은 극중 태주라는 인물을 맡아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표현해내는 도발적이고도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노출은 물론 폭력성과 광기, 그리고 심리적 파괴를 동반한 연기를 소화해야 했던 이 역할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옥빈은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으로 관객에게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인물을 전달했고 그녀의 연기에 대해 국내외 비평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쥐는 단순한 문제작이나 파격 영화가 아닌 김옥빈이라는 배우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감정의 변화와 내면의 고통, 그리고 본능적인 욕망이 충돌하는 장면들에서 김옥빈은 복잡한 감정을 말보다 시선과 신체로 표현해냈고 이 점이 박찬욱 감독의 연출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영화 전체의 무드를 형성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김옥빈은 단순한 미모나 액션이 아닌 진짜 내면의 연기력을 갖춘 여배우로 재평가되었고 이후 그녀는 액션 영화 악녀에서 화려한 액션과 감정 연기를 동시에 소화하며 또 한 번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나의 이미지에 정체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시도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배우로 성장해온 것입니다. 김옥빈의 커리어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박쥐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준 김옥빈의 연기력은 단지 파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정교하게 설계해낼 수 있는 배우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2위 김고은. 김고은은 데뷔와 동시에 충무로를 놀라게 만든 인물입니다. 많은 배우들이 몇 작품을 거치며 조금씩 얼굴을 알려가는 반면 그녀는 첫 영화 응요 2012에서 강렬한 인상과 연기력으로 단숨에 영화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응요는 파격적인 설정과 노출 수위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으며 20대 초반의 김고은이 이런 도전을 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파격을 자극이 아닌 감정으로 전환시키며 단지 용기 있는 신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배우로 평가받게 됩니다. 영화 속 김고은은 나이 차가 큰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인간의 본능, 외로움, 그리고 순수한 감정의 혼재를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특히 노출이 포함된 장면에서도 그녀는 관능보다는 캐릭터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으며 덕분에 관객은 장면의 겉모습보다는 감정의 결을 따라가게 되는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신인 배우에게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었지만 김고은은 오히려 이를 통해 연기의 깊이와 진정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영화 차이나타운, 변산, 성난 황소 같은 작품은 물론 드라마 도깨비, 작은 아씨들, 유미의 세포들 등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입증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단순히 노출로 뜬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고은은 이후 단 한 번도 같은 방식의 노출 연기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감정과 서사 중심의 연기자로서 자신의 길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응요는 단지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그녀의 영희 철학이 시작된 작품이자 대중이 김고은을 주목하게 된 이유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위 임지연. 임지연은 영화 인간 중독 2018을 통해 대중에게 강렬하게 이름을 각인시킨 배우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결혼한 군인과 비밀스러운 사랑에 빠지는 여인을 연기했으며 노출 수위가 매우 높은 멜로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지연은 감정의 진폭을 깊이 있게 표현하며 단숨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임지연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기에 이 정도의 파격적인 연기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면적인 수위를 넘어서 여성 캐릭터의 심리와 고통, 갈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고 이를 통해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서는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섹시한 여배우라는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닌 감정의 깊이를 담아낼 줄 아는 배우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이 영화로 다수의 신인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충무로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임지연의 진짜 저력은 바로 이 파격 이후에 드러납니다. 그녀는 간신, 럭키, 타짜, 원 아이드 잭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장르와 캐릭터에 얽매이지 않는 연기 변신을 이어갔고 TV 드라마에서도 폭넓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더 글로리 등에서는 기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복잡한 악역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하며 그녀의 연기력이 단지 멜로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임지연은 한 인터뷰에서 노출보다 더 어려운 건 감정의 적나라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떻게 연기를 대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 중독은 임지연에게 있어서 배우 인생의 시작이었고 그 속의 파격은 외형적인 자극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과 인간 감정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었습니다. 오늘날 임지연은 단순히 화제성 있는 배우가 아니라 연기로 자신을 증명하고 매 작품마다 진화하는 배우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독은 그녀의 출발선이었고 이후 행보는 그 출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꼭 다시 방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